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외환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무인기 도발을 의도적으로 한 거냐 아니냐 요 부분인 건데요.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 이쪽에서는 밝혀질 수 없다. 누구한테 명령 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별 2개짜리가. 근데 집중적인 수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론 사령부 내부에서 MBC 스트레이트에 제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 현직 장교 A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당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게 사실이고 지난해 10월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그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가 3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해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김용현이가 그때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바로 말을 바꿉니다. 1시간 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우리 무인기가 맞는데 이게 실전 배치용이 아니라 훈련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훈련용이었냐? 얘가 소음이 너무 심하대. 그래서 한 2km 상공 이상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교육용으로만 현재 드론 사령부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건데 이걸 갖다가 보내라라고 하는 거는 가서 들켜라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그렇게 장거리로 원래 이제 140km 정도 간다고는 하는데 얘를 장거리로 보내갖고 그 삐라톤 같은 거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가다가 연습하는데도 자꾸 추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는 동안에는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투 경로를 해안가로 잡은 거야. 왜냐면 그쪽은 이제 레이더나 이런 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침투할 때는 해안으로 가고 돌아올 때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보낸 거죠. 그래서 그 해안 쪽으로 이거를 비행하는 가운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추락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보낼 때마다 3대씩 묶어갖고 보냈대요. 그래서 이걸 보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접 이걸 실행했던 사람이 세팅이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지. 일단 삐라통을 만들어서 붙이라는 것도 이상한데 얘네가 평양시 상공에서 350m 높이에 2km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350m 높이에서 그 안에서 10번이 넘는 선회를 하고 오게끔 비행 경로를 설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덜덜덜덜 경운기 소리 나는 이거를 2km도 아니고 350m 상공에서 10번으로 선회를 시키면 온 평양 시민들이 안 보고 안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평양에 있었던 러시아 대사가 이걸 듣고 본국에 이상한 게 날아다녀요 라고 보고를 했을 정도라는 거지. 왜냐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걸 보낼 때 들킬 결심을 하고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들킬 결심을 하고 이제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북한 측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사령관이랑 대통령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박수를 치면. 그러면서 또 보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이거 어물풍선으로 당한 안가품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마음에서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계엄 터지고 이거 보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이걸로 전쟁하려고 그랬네? 라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이 드론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할했던 이 당사자로서 이걸 했기 때문에 군에서 이걸 감추고 있거나 드론 사령관이 묵살한다고 해갖고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VIP가 다 듣고 보고하고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까지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애들한테 다 피드백이 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윤석열이가 이걸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돼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의 문제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특검이 이거를 이적죄로 보고 할 거냐, 외환죄로 보고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법리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뭘로 했을 때 음. 훨씬 입증하기 쉬운지를 저는 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 이게 더 강한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입증하기 쉬운 죄. 이걸로 해서 확실하게 A죄로 엮을지 B죄로 엮을지 중에서 어떤 죄로 갈 때는 이게 사람 우리가 한 대 때렸는데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상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해는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폭행은 단순히 그냥 맞은 홍장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죄가 단 하나라도 빨리 나오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에서도 과연 어느 죄로 가는 게 확실하게 유죄를 만들 수 있을지 그쪽에다 포커싱을 두고 지금 선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적죄를 선택해버리면 외환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건이 별개 요건이라면 그 죄로도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A가 됐다고 B죄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되는 거 먼저 빠르게 먼저 치고 가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죄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예를 들면 폭행이냐 상해죄냐 할 때 일단 폭행 당한 CCTV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폭행죄로 넣었어. 그 다음에 제가 진단서 맞은 사람이 진단서 떼우면은 상해죄까지. 그렇죠. 예비적으로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는 요걸 걸고 예비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전이고 확실하게 단 하나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요게 외환죄로 넘어가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안을 여러분한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중요한 사안은 누구한테 팁을 국정원이 주자는 거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이적죄가든 뭐든 드론을 보냈고 이거를 통해 갖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실행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시켰다. 그래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야, 북한이 참았잖아. 참았기 참았죠. 때문에 외환죄를 기도한 건데 외환이 안 된 안 됐죠. 거예요. 그럼 이적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죄질이 낮아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추가 의혹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드론을 보내놓고 제3국에서 국정원 요원이 만났다는 거야, 북한 측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내갖고 니들을 찝쩍거렸으니 니들이 나 여기 한 대만 때려줘. 옛날 총풍 사건처럼. 요런 이유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본부한테 이 내용이 올 정도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걸 갖고 북한하고 일종의 총풍 내지는 어떤 것에 대한 현재 타격에 대한 조건은 해주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쪽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은 알고 있어. 왜냐면 해외 파견에서 요원들을 만나서 직접 북한 측 인사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접촉 안에서 이제 무슨 내용을 했는가만 밝혀지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국정원장이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100% 외환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지전을 벌이더라도 한정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모종의 거래가 국정원 요원과 북한의 어떤 그 인사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오고 갔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확인이 쉽지 않겠는데요? 왜냐면 그 북한 측 인사의 안위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버린 놈이잖아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재명 정부하고 아니, 북한 입장에서 협조하기 윤석열을 품은 적이 없는데 뭘 버린 놈이에요. 그래도 윤석열한테 고마워했잖아.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사람 대접받게 됐어. 정은이는 고마워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더 강력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또다시 그 선이 끊어지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도 윤석열 하나 보내고 좋은 뭔가 영수증을 받아들기 위한 진상규명에 저는 적극적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국정원 관련한 이제 방첩사령관 관련한 인사에서도 방첩사령관도 민간인으로 앉히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방첩사에서 하던 업무 중에 대공 업무나 이런 것들을 국방부 안으로 몰고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전혀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국정원장 그리고 방첩사와 옛 기무사와 그 정보 관련된 연결고리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외국하고 했었던 굉장히 은밀하고 문제 있는 여러 가지 거래들, 비밀 작전들 이런 것들이 조만간 공개되는 수위에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